자, 이제 수능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수능과 함께 논술을 통해서 상위권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 위해서 이제 전략을 짜줄 김성준 강사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전반적으로 수능 성적에 따라서 논술 지원 전략을 한번 검토를 해볼 건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 핫한 이슈이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약술형 논술의 가천대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거야. 자, 우리가 수능 성적이 아무리 잘 나오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선생님 저는 정말로 정시 올인할 거예요 라고 하는 학생이더라도 결국 9월이 되면 다 수시 쓸 거잖아. 그러니까 정시는 기회가 3개밖에 없다면 우리 수시로는 기회가 6개나 있으니까 결국 수시를 안 쓰는 학생은 찾아보기 힘들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내신이 정말 좋아, 그럼 교과랑 학종 쓰면 되니까 걱정할 게 없지.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교과나 학종을 쓸 정도로 충분히 내신이 좋은 상황은 아니라면, 그렇다면 논술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 결국은 논술을 하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성적 맞춰서 논술을 지원해? 내가 어느 걸 잘 쓰는지도 모르고 유형도 모르고 그냥 9월에 지원해?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면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알겠지만 논술은 상향 지원을 목표로 우리가 쓰는 거야. 그건 뭐 당연한 거야. 내가 하향 지원하려고 논술하는 건 아니잖아. 하향 지원은 주로 교과가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혹시 정시 망칠 수도 있으니까 적정선까지 논술을 쓰기는 해.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학과를 높이건 학교를 높이건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논술을 쓰는 거 아니겠어? 그럼 이제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보자. 내가 예를 들면, 자, 작년에 있는 학생이었어. 내가 A 학생이야.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가 각각 2, 3, 1까지 나오는 학생이야.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생이지. 이 학생은 기본적으로 서울 상위권에 있는 학교 정시로도 갈 수 있어. 하지만 이 학생이 논술을 쓰는 이유는 뭐야? 내가 상향 지원해서 3합 6을 맞춰서, 예를 들면 성대, 서강대, 이대, 중앙대, 여기 이제 전형적으로 3합 6을 맞췄을 때 쓰는 학교지. 혹은 내가 수능 최저가 없는 연대 한양대를 내 전략적으로 한번 써보겠다. 상향 지원해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어. 이렇게 쓸 때 보통 학교를 쓰게 돼. 근데 봐봐. 이걸로 다 몰빵할 수는 없는 거잖아, 사실은. 내가 3합 6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번에 예를 들면 3월 모의고사 때 나왔다고 해서 수능 때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니? 그러면 여기서 나는 2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봐. 그리고 나면 2합 4에서도 써줘야 돼. 2합 4 혹은 2합 5 라인에 있는 경희대, 외대, 건대, 동국대, 세종대, 이런 라인업에서도 써줘야 되는 거지. 2합 4 라인에서도 내가 한 2-3개 정도는 가져가 줘야 된다. 그리고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2합 6에서도 써놓기는 해야 돼. 그래서 숭실대, 성신여대, 요런 라인업에서도 한두 개 써놓는단 말이지. 요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할 때, 예를 들면 내가 비교 분류를 잘하고 짧은 글 쓰기에 좀 능해. 성대, 중대 쓰면 잘하는 거야. 내가 긴 글 쓰기 잘하고 비교 비판 잘해. 그럼 서강대, 이대 쓰면 잘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 쓰는 스타일이 또 다르잖아. 내가 그냥 쓰고 싶다고 해서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학생이 어떤 글쓰기를 잘하는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평가를 받아보고 선생님이랑 상담을 통해서, 선생님 저는 3합 6에서는 어떤 학교를 쓰고 싶습니다. 2합 4에서는 어떤 학교를 쓰고 싶습니다. 이게 누적적으로 관리가 돼야겠지. 하루 이틀 안에 되는 일은 아니야. 논술은 분명히 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야. 지원 전략만으로도 가벼운 문제는 아니지. 근데 내가 예를 들면 B학생이야. B학생 보면 봐봐. 인서울까지는 될 것 같지? 그래서 수능을 기준으로 봐서도 서울 한 중하위권까지는 어느 정도 진학이 가능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상향 지원을 하고 소신 지원을 하고 적정선에서 지원을 한다고 만약에 치면, 이런 애들이 있어. 이게 억지로 끌어맞추면 3합 6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은 느낌이 들잖아? 선생님 꼭 3합 6을 하나는 쓰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3합 6에 다시 한번 성대, 이대, 서강대, 중대 이렇게 있었잖아. 하나는 오케이 쓰자. 문학 잘한다. 그래 중대 써. 비판 잘한다. 그래 이대 써. 이런 식으로 하나는 오케이. 이렇게 전략상 합의를 봐줄 수는 있어. 하나까지는 그래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사실은 상향 지원을 하더라도 2합 4에 있는 상향을 먼저 고려해 볼 만하지. 경희대, 외대 상향이야. 이성적으로 절대 못 가. 근데 2합 4에 있는 상향으로 경희대, 외대를 논술로는 얼마든지 고려해 볼 수 있잖아. 2합 4 맞췄잖아. 경희대 2합 5잖아. 그러니까 2합 4의 외대, 2합 5의 경희대 우리 충분히 써볼 만해. 하지만 조금 경쟁률이 낮은 2합 4 라인업에서도 동국대가 경쟁률이 조금 낮은 편이야, 상대적으로. 그리고 숙대 우리 고려해 볼 만해. 이런 방식으로 2합 4에 있는 학교 가운데 건대, 세종대까지 포함해서
우리 고민해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라인업을 다시 짜주는 거지. 자, 여기서 하나는 써. 여기서 나는 2개까지 가능하다고 봐. 3개까지도 가능하다고 봐. 대신에 이걸 해줘야 돼. 이합 6에 있는 학교 써줘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사실. 수능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숭실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요 라인업 고민해줘야지. 또 수능 최저 없는 라인업도 고민해줘야 돼. 그래서 수능 최저 없는 인하대, 단국대, 가톨릭대, 과기대, 항공대, 광운대, 경기대 뭐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가는 거지. 그래서 이합 6에서도 하나 쓰고 수능 최저 없는 데서도 하나 쓸 거야. 자, 보면 알겠지만 봐봐. 수능 최저만 가지고 이거 결정 못해. 학교마다 표그래프가 중요한 학교 따로 있지. 문학 중요한 학교 따로 있잖아. 그러면 너희들 다 써봐야지. 써봐서 알았으면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면 요 중에 내가 전략적으로 어느 학교를 더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 생각해 볼 만하지. 지금부터 해야 돼. 그래서 논술을 중점적으로 하려면 지금부터는 써봐야 내가 맞는 학교가 어딘지 파악하고 이제 지원 전략 짤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해 볼 게 하나 더 추가돼. 근데 이 적정선에 있는 학교를 추가할 때 우리 요런 거 하나 정도 더 추가해 볼 만 하거든. 학교를 높이는 방법들 말고 학과를 높이는 방법도 가능하잖아. 대표적으로 간호학과. 어느 정도 취직이 보장된 전문 직종이잖아. 그러면 간호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아이들은 전략적으로 가천대 혹은 수원대 충분히 써볼 만 하단 말이지. 요거를 이제 고민에 같이 끼워가는 거야. 그럼 이제 봐봐. 우리 수능과 논술을 고민하는 거긴 한데 사실은 이런 약술형 논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 수능 시스템과 논술 시스템을 종합한 스타일에 가깝단 말이지. 그래서 수능에 나올 것 같은 문제들을 약술하는 거니까 이 두 가지를 연습하고 있는 너희들이라면 접근성이 좋다는 거야. 요걸 이제 이합 6 라인에 있는 요 CD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 자, C 봐봐. 인서울 힘들 것 같지. D 봐봐. 등급 컷 자체가 힘들 것 같잖아. C는 이합 6이라도 맞아. 근데 D는 이합 6도 힘든 학생이거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이야.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없고 수능으로 갈 학교가 없어. 내신도 안 좋아. 그럼 나는 어떤 전략으로 논술에 접근해야 하는가 이제 이거 고민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자, 예를 들면 C학생이야. C학생은 상향으로 이합 6 라인업을 쓰기 시작해. 물론 이합 5 선생님 저 이합 5 꼭 하나 쓰고 싶어요. 경희대, 숙대 꼭 하나는 쓰고 싶다. 그러면 하나 오케이 해줄 수 있어. 하나 정도는 어떻게 끌어맞추면 어딘가 하나쯤은 2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되겠지만 거기까지만. 이제 이합 6, 이합 7을 쓰기 시작해야 돼. 여기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숭실대, 성신여대 요 라인업이야. 서울여대, 뭐 덕성여대 요 라인업으로 이합 6, 7 이렇게 들어오겠지. 근데 기본적으로는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을 고민해 가기 시작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가 이게 적지 않아? 기본적으로. 여기서 아까 적었던 거에 외대 글로벌, 한양대 에리카도 빼고 갈 순 없지. 여기 인하대, 단국대, 가톨릭대, 과기대, 광운대, 뭐 경기대, 아주대 많잖아.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 이합 5에 경희대, 숙대 고민해 볼만 하고 이합 6, 7에 있는 학교들 고민해 볼만 하지만 수능 최저 없는 학교들도 이렇게나 많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아주대까지 포함해서 한 10개 이상 되는 이 수능 최저 없는 학교들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까지가 논술. 이렇게 하면 고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 이게 봐봐. 아주대 800자 2개거든? 쉽지 않아. 경기대 700자 2개인데 문학 작품이 1번에서 굉장히 어렵게 나와. 문학 할 수 있어야 푸는 거야. 광운대 750자 2개인데 이거 비판 특화야. 비판 잘하는 애들한테 유리해. 자, 가톨릭대. 여기는 다 500자 미만이거든? 여기 비교 특화에 가까워. 그래서 요약 비교 잘하는 애들한테 유리하지. 봐봐. 학교마다 특징이 다 다르잖아. 그러면 이것도 고민해야 돼. 인하대 표그래프 못하면 답이 없어. 표그래프에 완전 특화되어 있는 학교야. 이거를 다 고민해야 되는 건 앞에 있는 학생들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논술은 그냥 단순히 선생님 저 그냥 수능 최저 없는 거 6개 모아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야. 내가 잘 쓸 수 있는 논술을 특화하여 고민하는 거지. 근데 당연히 D학생은 이걸 빼고 가겠지? D학생 이걸 고민을 못해. 그러면 이제 CD 학생은 여기서 나 3등급 하나로 약술형 논술 고민해 볼 만 하잖아. 3등급 하나. D학생도 3등급 하나는 있었잖아. C학생 3등급 하나까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잖아. 그러면 3등급 하나를 맞출 수 있는 학생이 이제 가천대나 수원대 등의 이제 약술형 논술을 하게 되는
학교를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근데 이제 학생들이 가천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기도 하고 가천대가 어떤 학교인지 어떤 학과가 유망한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집중적인 설명이 필요하긴 해.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다 논술과 관련된 것들이니까 논술 학원에 와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봐야 돼. 약술형은 이제 기본적인 좀 설명을 해놓자. 자, 일단은 수능을 베이스로 문제를 출제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간단하게 서술하는 거지. 자, 논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제시문 분석과 이 분석의 기초에서 비교를 하건 비판을 하건 기본적으로 최소 200에서 1200자에 가까운 글쓰기를 해줘야 돼. 꽤 연습 필요하겠지? 아무렇게나 되는 건 아니겠지? 근데 약술형은 기본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어. 약술형은 자, 논술을 잘 쓰는 아이들이라면 약술을 못 쓸 수 없어. 너무 당연한 거야. 논술 제시문이 약술보다 어렵고 논술 글쓰기 약술보다 어려워. 그러면 논술을 잘 쓰는 아이들은 약술을 잘 쓰게 돼. 그럼 당연한 거 아니겠어? 논술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약술을 잘 가르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 이건 그냥 국어가 아니란 말이야. 그냥 국어 수업 시간에 배우는 방식대로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분석하는 방법도 논술의 방식대로 분석을 하고 쓰는 것도 어쨌든 글쓰기인 거지. 그래서 정교하게 주장문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거야. 한 문장을 만들더라도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생각해줘. 다만 이게 봐봐. 국어, 수학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 근데 이게 수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사실 국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 다만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기본 개념을 활용하여 이 개념들을 자, 수식화하거나 문장화하는 과정이거든?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답을 쓰는 문제랑은 다른 거야. 수식화와 문장화라는 과정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논술학원에서 정교하게 배우는 게 맞을 수밖에 없지.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모두 다 약술만 하진 않는다는 거. 약술만 하진 않을 거잖아. CD 학생도 약술만 하지 않아. 기껏해야 가천대 하나 쓰려고 여기에 막 몰빵하는 건 사실 우리가 보험의 형태로 우리가 논술을 갖고 있기에는 탁월한 전략이 아니잖아. 기본적으로 논술을 하면서 약술을 같이 준비하는 게 전략적으로는 탁월한 거지. 분석 방법도 정교하게 배워서 쓰는 방법도 제대로 쓰는 게 더 탁월한 방법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같이 끌고 가는 게 더 정확한 방법이라는 거지. 그렇다면 도대체 가천대는 뭔데? 이렇게 고민해 볼 법해. 자, 이게 가천대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 근데 최근 5년 동안 진짜 급격하게 성장해 왔어. 자, 가천대와 함께 아까 쓰는 학교들 여러 가지 우리가 정리해 봤잖아. 한 10개 정도 학교 있잖아. 근데 경북대, 부산대도 그 지역에서는 가천대 같이 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어. 그러니까 경북대, 부산대는 이제 대구 지역이나 부산 지역에서는 원래는 여기가 진짜 좋은 학교였지. 그래서 한 20년 전에는 연대랑도 비교할 만했고 5년 전까지만 해도 동국대랑 거의 크게 차이가 없었어. 그런데 해당 지역에서는 가천대를 이 라인과 비슷하게 판단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근 3년 사이에 가천대가 진짜 급격하게 성장을 해온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앞으로는 가천대가 성장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간호학과, 심리학과,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과, 의공학과, 그리고 이 반도체까지 이게 가천대가 굉장히 유망하게 투자하고 있는 학과들이 있단 말이야. 가면 절대 후회하지 않아. 그리고 너희들이 다니면서도 알게 될 거야. 아, 학교의 네임밸류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구나.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던 학교가 지금이야.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지는 모르잖아. 그런 학교에 갈 수만 있으면 내가 만약에 C야. 아, 더 이상 더 말할 나위가 없이 최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지. 또한 내가 B라고 하더라도 가천대 간호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거야. 그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스터디 플랜이 필요할 거 아니니? 지원 전략이 필요할 거 아니야. 자, 3월입니다. 논술을 시작할 때야, 지금이. 그래서 내가 어느 유형의 어떤 스타일의 글쓰기에 맞는지 이제 논술을 시작하면서 유형별로 익숙해질 때가 됐어. 이때 내 기초 강의 다 찍어놨지 않았니? 기초 강의 다 봐. 그래서 기초 강의를 본 상태에서 내가 이 기초를 내가 내면화하고 내가 여기 익숙해진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3월이 바로 그런 시기야. 그래서 내가 유형별로 글쓰기 스타일을 배워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지. 4에서 5월 이제는 상담을 통해서 정리하고 선택을 해야 돼. 왜냐? 이렇게 선택해야 6월부터 집중할 거거든, 너네. 6월부터 이제 집중을 해야 돼. 이 선택 과정에 뭐가 들어가냐? 이 선택 과정에서 약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선택이 들어와 이제.
그래서 4, 5월까지 하다 보면 그 3월 모의고사 보았고 수능 성적이 계속 진행 중이란 말이야. 그러면 4, 5월에 학교들을 다 결정할 거잖아. A, B, C, D 학생 모두 다 나랑 상담하면서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3월 달에 다 유형을 판단해 보면서 이제 결정을 해. 선택해. 약수령 쓸지 말지 이제 고민했어. 자, 6월부터 논술을, 약수를 이제 나눠 가겠지. 자, 여기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논술을 이제 선택과 집중해 주면 돼. 성대 라인 선생님이 집중해 줄 수 있어. 성대, 중대, 외대, 동국대. 성대 라인이야. 비교 분류형이지. 여기 집중적으로 연습시킬 수 있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집중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 논술 학교에 이제 올인하는 과정이지. 이게 한 10월쯤 되면 이제 시험 봐, 이제. 10월에 시험 보는 학교들 꽤 있잖아. 그러면 불과 얼마 안 남아. 한 주에 한 번 쓸 수 있는 시험이잖아. 기본적으로 논술이랑 연습을 해보면. 그러면 6월부터 한다고 해도 기껏해 15번 요 정도야. 선택과 집중으로 두 학교에 올인한다. 한 학교당 6번 요 정도란 말이지. 선택과 집중을 해줘서 그 학교에 최적화된 글쓰기 연습을 하는 거지. 가장 최고의 경쟁력을 갖춰가는 과정이야. 근데 내가 약수령을 쓴다. 요때 되면 그럼 이제 6월, 7월, 8월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야? 6월에는 유형에 조금 익숙해질 필요는 있어. 그냥 국어는 아니거든. 그냥 국어 푸는 방식대로는 안 돼. 유형에 좀 익숙해져. 그 다음에 7월부터는 실제로 내가 점수를 받아가면서 글쓰기의 어떤 기술들, 팁들, 분석들 이런 것들 해가는 거지. 8월부터는 실제 모의고사 해가면서 이제 내가 실제 점수 받아보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야. 내가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약술만 하는 건 좋은 지원 전략은 아니었잖아. 논술을 하다 보니까 수능과 논술의 결합체인 약술에서 굉장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거 같이 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논술만 하겠다 이러면 걱정의 여지가 없지. 그 안에서 선택과 집중하면 돼. 근데 논술과 약술을 한 7대 3 정도로 가져갈 수 있으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야. 그래서 논술에 집중하면 그만큼 약술에 도움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논술과 약술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공간,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논술을 하면서도 논술의 장점을 바탕으로 약술을 배워가는 거지. 이게 이제 관건이야. 근데 여기서 학생마다 다른 거거든. 선생님 저는 5대5로 하고 싶어요. 아니 저는 3대7로 하고 싶어요. 학생마다 다른 거야. 시스템이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국어, 수학 이 학원에서 약술을 가르쳐주기 어려운 이유가 있지. 이건 기본적으로 문장화와 수식화라는 목표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야. 또한 약술만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논술과 같이 병행한다고 했을 때 이것의 비중차를 우리가 자유롭게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이 판단과 자유도가 나에게 주어져 있느냐, 이걸 이제 판단해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지금이긴 해. 지금 전략을 다시 한번 재정돈하는 시기인 건 명확해. 내가 어느 라인업에 있는 학생이든 지금이긴 해. 근데 요거를 누적해 가면서 내가 논술은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이냐, 논술과 함께 한다면 약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약술은 한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큰 그림이 필요하지. 큰 그림. 자, 아무 생각 없이 9월에 지원하는 건 진짜 안 돼. 이왕이면 논술로 더 좋은 학교 가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논술학원에서 시작해보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